네, 지수가 2600선 아래쪽에서 좀 공방을 펼치고 있는 월요일이네요. 오늘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 잠금해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과 함께 종목들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열어보기로 하겠고요. 머니맨 먼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장 초반만 해도 힘이 좀 없었는데 삼성전자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상승폭을 빠르게 확대하면서 2.67% 강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HPSP, 이오테크닉스 모두 소부장까지 강세 흐름 함께 누려주고 있고요. 삼성전기가 오늘 장 초반부터 급등이 나왔는데 이 소형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로봇주들도 함께 움직이는 흐름 삼성전기가 이끌어줬고요. 이수페타시스도 4.1%가량의 강세 흐름 함께 띄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종목들도 장 초반만 해도 분위기 안 좋았는데 에코프로 그룹주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폭 빠르게 확대해 나가고 있네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모두 나란히 4%대 강세 흐름, 엔캠 3.3%, LNF도 2%대 강세입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는 오늘도 주인공인데 금요일 시장의 주인공이었던 알테오젠은 일단은 3%가량의 조정 나오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팜, HLB까지 1에서 2%대 강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현대차 주가를 끌어올리진 못하고 있고 은행주 중에서 KB금융과 신한지주가 강세 흐름 띄고는 있습니다만 아주 크게 강하게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유틸리티 쪽에서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동결에 대한 실망감으로 7% 넘게 급락세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중간중간 특히 수출 데이터가 잘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 상승 나와주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머니맵 살펴보고 왔는데요. 오늘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 바로 종목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인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열어볼게요. 펄어비스입니다. 또 한 번 속아볼까라는 제목 붙어 있는데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펄어비스 하면 우리는 바로 이 게임을 떠올립니다. 검은 사막 그리고 뭐 붉은 사막에 대한 이야기도 최근에 뭐 플레이 영상이 공개가 되기도 했죠. 검은 사막이 펄어비스의 주가 흐름을 또 한 번 만들어줄까요? 네, 일단 이 검은 사막이 처음 나올 때만 해도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보이면서 굉장히 이제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고 후속작들이 계속 대기하고 있다는 기대감. 그다음에 후속작이 늦어지면서 나타난 실망감을 또 도깨비라고 하는 신작 게임 자체가 메꿔주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펄어비스는 그동안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있었죠. 그다음에 다른 회사와는 다르게 뭐 게임 개발 엔진을 뭐 가지고 있다는 등 여러 가지 차별점들이 부각되는 모습이었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 종목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의미 있는 대형 게임이 이어지지 못하면서 올해는 결국 적자로 간 거고요. 내년에 이제 붉은 사막이 나오면서 이것도 생각보다 너무 늦어지는 거죠. 2025년에 붉은 사막이 나오면서 이제 매출 추정치, 그다음에 이익 추정치가 조금 정상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게 나올 때까지 그 중간에 어떻게 메꿔줄 것인가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남아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중간 기대작이었던 그래서 그 보여준 것만으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던 도깨비에 대한 기대감도 생각보다 좀 많이 희석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자, 이 종목은 검은 사막이라고 하는 히트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원 IP의 영향력이 떨어지면서 실적이 떨어지고 후속작은 늦어지면서 나타나는 그런 효과가 그대로 좀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다만 지난번에는 게임 이 컨퍼런스를 앞두고 좀 주가가 반등한 부분이 있었고요. 자, 이번에도 다시 또 여러 가지 신작 얘기들이 또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일단 뭐 주가는 소폭의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검은 사막을 필두로 내세우고 있는 펄어비스,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늘 품고 주가 상승을 기대를 했는데 그에 미치지 못하는 퍼포먼스를 최근 보여준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를 통해서 펄어비스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볼까요? 자, 주가입니다. 8월 5일에 뭐 전반적으로 시장 조정이 크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때 이후로 이전의 주가까지는 아직 못 올라오고 있는 펄어비스예요. 지금 주가 수준도 한번 점검을 해보고 펄어비스의 앞으로의 향방은 좀 어떻게 될까?
네, 일단 원 IP라고 하더라도 크래프톤처럼 뭐 지역을 넓혀가면서 혹은 뭐 영역을 바꿔가면서 꾸준하게 실적을 내고 있는 종목은 견조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게 검은 사막 원 IP라고 봐야 되는데 검은 사막의 전체적인 매출이 일단 줄어들고 있고요. 매출이 줄어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뭐 프로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단행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비용으로 다가오면서 결국은 부담감에 이 빠지고 있는 매출, IP에서 나오는 매출은 줄고 신작은 계속 늦어지고 이런 것들이 주가 하락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거죠. 근데 시장에서의 기대는 이게 이제 좀 저점이 아닐까. 그다음에 다른 새로운 모멘텀들이 적어도 2025년에 반영되고 이러면서 다시 정상화를 찾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주가를 받쳐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뭔가 좀 위태위태해 보이죠. 만약에 그 기대감이 사실과 다르거나 혹은 나온 그 게임이 실망스럽게 다가올 경우에는 여전히 좀 변동성을 노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가질 수밖에 없는 현재 위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 게임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 하에서 좀 지체가 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좀 마음을 내려놓고 기다려 볼 텐데 그 부분을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게임의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이야기를 좀 짚어주셨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바로 들여다 볼게요. 매수 타이밍. 지금 뭐 그렇다면 펄어비스는 매수할 기회인가 아닌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거든요. 근데 결국은 붉은 사막에 대한 확신을 얼마나 가지느냐가 결국은 투자에 있어서는 핵심 포인트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뭐 PB 관점에서는 많이 빠져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낮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차라리 뭐 NC소프트처럼 정말 고점 대비해서 뭐 끝없는 하락을 보여주었다면 뭐 밸류 기준으로 봤을 때 뭐 PB 관점에서라도 의미 있는 어떤 바닥을 찾아볼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도 뭐 2.8배, 2.7배 정도의 수준이니까 그렇게 낮다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결국은 핵심은 하나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붉은 사막과 도깨비의 흥행으로 인해서 다시 실적을 예전으로 되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시장 예상은 내년에 붉은 사막이 데뷔하고 다른 게임들이 조금 뒤를 받쳐주면서 EPS 한 2,000원 정도를 회복할 수 있겠다라는 게 기본 전망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은 PB로는 지금 판단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으니까 PE 관점에서 내년도에 만약에 한 2,000원대 초반 정도의 이익을 보여준다면 연간 기준으로 EPS가 2,000원 초반을 보여준다면 요즘 게임사들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반영해서 과거처럼 막 30배 뭐 이렇게 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20배 정도를 적응한 이 목표 주가는 4만 원 초반 정도의 주가를 우리가 한번 산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붉은 사막이 최소한 평타 이상이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그다음에 지금 준비되어 있는 도깨비와 같은 신작 게임들이 일정 부분의 플러스 알파 효과를 준다라고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조금은 보수적으로 볼 수 있는 목표가는 42,000원 정도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펄어비스 이전과 같은 정말 기하급수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목표가 한 42,000원 바라보시면서 이 붉은 사막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 부분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어떤가 이런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펄어비스 잠금 해제 첫 번째 종목으로 만나봤고요.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지난주에 좀 핫했어요. S&T 다이내믹스 숨겨진 방산주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들여다보죠. 자, 급등. 지난주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정말 폭발적인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급등이 어디에서 기인했는가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우리가 지금 K9, K2라고 하는 두 가지 지상무기의 수출이 계속 급증하고 있는 것이 핵심 포인트인데 여기서 하나 아쉬운 점은 예전 물량, 그러니까 1차 물량 같은 경우에는 파워팩, 그러니까 파워팩이라고 하면 엔진과 변속기를 결합한 것을 우리가 파워팩이라고 하는데요. 이 파워팩 전반이 국산이 아니었다면 이제 엔진까지는 국산화가 됐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변속기에 대한 내구도를 확인하지 못해서 이 변속기를 계속 독일 걸 쓰고 있었는데 지난 주말에 나타났던 급등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S&T 다이나믹스가 만든 변속기 K2나 K9 향후 또 차세대 전차에도 쓰일 수 있는 이 변속기가 내구도 통과를 거의 마쳤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한 거죠. 왜냐하면 이 회사가 예전부터 만들고 있었고 내구도 테스트 통과가 지난번 시험에서는
예정했던 기준치의 한 7, 80% 정도를 맞추는 상황이었다면 이번에는 그래도 한 96% 정도를 충족하면서 4차 물량부터는 이게 채택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 급증과 주가의 급등은 오늘 뭐 비교적 조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될 그런 이슈가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이 종목을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급등의 근거는 분명했습니다. 이 K2 전차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이 파워팩에서 계속 문제가 됐었던 변속기 부문에서 S&T 다이내믹스가 앞으로 좀 물량을 제공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작용을 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키워드를 바로 열어보면서 국산 파워팩이 왜 중요한가 이 부분을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도 가격 메리트가 있어요. K2와 K9은 다른 회사들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도 어느 정도의 가격 메리트가 있습니다. 자, 준비된 그림 보여주시면 현재 지금 K9 자주포와 다른 회사들의 전체적인 어떤 가격을 비교해 보면 분명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K2도 이미 레오파드라고 하는 독일 전차 대비해서는 가격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죠. 이게 뭐 물가 차이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거지만 어쨌든 이미 기존에 가격 메리트가 있었는데 여기에 만약에 국산 파워팩을 적용할 경우에는 최근 그렇지 않아도 독일 회사의 변속기 가격이 올라서 이게 좀 부담이고요. 그다음에 독일 변속기를 쓰면 더 문제는 해외 진출할 때 우리나라계 제품이 아니니까 독일의 허가도 같이 득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이 허가해 준다고 하더라도 해당 회사에서 독일 제품을 쓸 것이냐에 대한 허가도 득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의 수출 장벽으로 분명히 나타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독일의 파워팩을 빼는 것 자체는 전체적으로 여기서 가격을 더 낮추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를 더 줄 수도 있지만 수출 지역을 더 다변화하거나 수출의 제약을 더 없앤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더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다만 4차 물량부터 적용하기로 했다라는 점, 아직까지 여기에서 발생한 매출은 없다라는 점 때문에 뭐 관련된 뉴스를 계속 팔로우할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수주가 나온다면 정말로 이 S&T 다이나믹스의 물량이 들어가는지는 확인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분명히 우리가 가격적인 메리트로 봤을 땐 국산 파워팩으로 갔을 때 지금보다도 더 메리트를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어차피 미국 무기를 쓰는 입장에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품질도 비교적 높은 그런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낮춰질 리가 없잖아요. 또 어떤 미국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방산비의 전반적인 증가는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많이 올라있는 종목군들이 당연히 주도주고 좋은 종목들이지만 이런 종목군들의 추가적인 뉴스도 계속 좀 팔로우 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K방산, 사실 주가도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성비 갑으로 전 세계에서 날개를 좀 펼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출을 하려면 또 가격적인 경쟁력을 함께 챙기는 것과 더불어서 수출의 장벽을 좀 낮추는 노력이 필요한데 국산 파워팩이 그러한 의미에서 굉장히 유의미하다라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세 번째 키워드, 그렇다면 지금 S&T 다이내믹스가 지난주에 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어떤지도 궁금해요. 근데 주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비싸다라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이익이 아까 말씀드렸던 K2나 K9과 전혀 관여되지 않은 그런 매출이거든요. 그 정도 이익을 바탕으로 봤을 때도 지금 PER 한 10배 정도를 보여주고 있어서 그렇게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 없는데 만약에 K2나 K9에 적용되면서 이게 확장되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지금 밸류에이션은 싼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게 얼마나 될지, 언제 될지, 실제로 된다면 그 적용 시점은 언제인지를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한 투자 관점은 저는 긍정적으로는 열어두되 급등하는 구간에서 쫓아가기보다는 좀 더 합리적인 주가 상황으로 내려왔을 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 이미 이익이 나고 있고 이미 매출은 꾸준하게 다른 여러 가지 그 파워팩을 통해서 이미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도 더불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가보다는 조금 더 조정받았을 때 들어가시는 것이 저는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K2나 K9의 적용 시점이나 관련된 물량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목표가는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방산주 중에서 비교적 호재가 많이 반영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호재 가능성을 좀 열어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가별로 방산비 지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방산주들 좀 주목을 해볼 만한데 그동안 좀 못 오른 종목 또는 숨겨진 방산주가 어떤 것이 있을까 했을 때 S&T 다이내믹스 물론 뭐 이와 관련해서 국산 파워팩과 관련해서는 매출이 언제 나올지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시를 해야 되겠으나 모멘텀은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의 잠금 해제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